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 자, 지난 시간에 이제 8장 1절 선형변환의 행렬 표현을 배웠습니다. 녹화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제 이번에는 8장 2절 닮음, 시밀러리티와 행렬의 대각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절에서는 RN 사이의 선형변환 T의 다양한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 사이의 관계를 앞에서 7장 9절에서 배운 전위 행렬,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알아보고 행렬 표현이 간단한 형태인 대각선 행렬로 표현되는 경우인 행렬의 대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렬의 대각화. 자, 여기서는 이게 이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요 T의 알파 기저에서 베타 기저로 가는 그 선형변환 T의 알파 베타 기저로 갈 때의 행렬 표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은 요게 그 앞에서 8장 1절에서 배웠듯이 요걸 T는 I 곱하기 T 곱하기 I로 쓸 수 있으니까 I 곱하기 T 곱하기 I로 썼다가 그걸 분해시키면 여기에 알파, 입실론 상세되고 입실론 2 상세돼서 ITI의 알파에서 베타로 쓸 수 있다 그랬었죠. 자, 요렇게 쓸 수 있는 거라는 걸 8장 1절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 입실론 1과 입실론 2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을 그냥 T라고 그냥 쓴다고 한다면 요걸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요런 경우에는. 자,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는 이전에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요것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요거는 트랜지션 매트릭스니까 트랜지션 매트릭스만 구할 수 있으면 바로 이제 쉽게 구해질 수 있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그 이제 디멘전이 같을 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닮음을 정의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다음 이제 주요 정리로 시작합시다. 자, T가 RN에서 RN으로 가는 아까 디멘전이 같은 경우에요. 아까는 RN에서 RM에 대해서 다 일반적인 경우에 선형변환의 행렬 표현을 구하는 걸 배웠죠. 다른 기저에 대한. 지금은 RN에서 RN으로 가는 특수한 경우에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알파, 베타가 RN의 두 개의 기저입니다. 그러니까 디멘전이 같죠. 카디널리티가. 그런 경우에 우리는 요 T의 요 알파에서 알파로 가는 그런 그 알파 기저에 대한 그 행렬 표현을 A, 요 T의 베타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을 A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 같은 베타 X를 베타 기저에서 알파 기저로 간다 그러면 아이덴티티의 요 베타 기저에서 알파 기저로 가는 요런 전위 행렬이죠. 전위. 7장 9절에서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죠. 또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는 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어떤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이것은 그 T 오브 X 똑같은 T 오브 X를 T 오브 X로 보내는 거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맵이죠. 아이덴티티 맵인데 기저만 바뀌는 거죠. 알파에서 베타로. 요걸 Q라고 놓읍시다. Q라고. 요거를. 여기는 베타에서 알파로 가는 걸 P라고 놓으면. 자, 그다음에 요 X 베타에서 그러니까 X를 T 오브 X로 보내는데 이제 베타에서 베타로 가는 그런 선형변환의 행렬 표현을 이제 그 A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X에서 T 오브 X로 가는 그런 그 알파 기저에 대한 같은 기저에 대해서 요 선형변환에 대응하는 행렬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럼 요 A하고 A 프라임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잘 봅시다.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는 어떤 의미로는 이거를 이리로 보냈다가 그거를 이리로 보냈다가 그걸 이리로 보내는 것과 똑같을 수 있죠. 그렇죠? 즉 요 T의 베타는 요거 곱하기 요걸 제일 먼저 제일 오른쪽에 오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거 T 알파. 그다음 세 번째 여기서 이리로 가는 Q 요 알파에서 베타. 요렇게 요것하고 요것은 이리로 가는 건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봅시다. 요거는 A 프라임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걸 P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그다음 요거를 A라고 표현했죠. 요 Q는 요게 바로 요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요걸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아이덴티티로 합쳐지면서 베타가 없어지면서 아이덴티티 알파에서 알파로 가는 것이니까 그냥 서로 아이덴티티 행렬 자체가 되는 거니까 역행렬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요 Q는 요거하고 요거 관계로부터 P 인버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 곱하기 P 곱하기 A 곱하기 P의 인버스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즉, A 프라임이 P 인버스 AP로 쓰여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요. 이제 요게 이제 닮음의 기본 아이디어고 여기서부터 모든 행렬의 대각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자, 대각화 가기 전에 먼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예제를 하나 다룹시다. 선형변환 T 알트에서 알트로 이렇게 정의됐어요. 알트의 표준기저 알파를 표준기저라고 하고 베타를 이렇게 Y1, Y2로 이루어진 기저라고 한다면 요 전이행렬 어떻게 구해요? 앞에보다 훨씬 쉽죠?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어디서 가는 거냐면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거냐면은 요 표준기저가 그러니까 우리가 T의 표준 행렬을 A라고 하면 A는 뭐 간단하게 그냥 구할 수 있죠. 표준 기저가 알파가 입실런이니까 T의 표준 행렬을 A라고 하면 표준 행렬은 뭐 표준 기저에서 표준 기저로 가는 것이니까 2-1, 1, 3으로 A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었죠. 다음 전이 행렬을 구해야 돼요. 전이 행렬은 요 Y1 그러니까 P는 뭐였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죠. 알파에서 베타로. 그러니까 P는 베타에서 알파로 가는 거였죠. 그 베타1이 요 Y1이죠. 그러니까 Y1을 표준 기저로 표현하는 또 Y2를 표준 기저로 표현하는 그런 그 좌표 이제 컬럼 벡터들이 바로 P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Y1을 표준 기저로 쓰면 뭐 당연히 0, 1이고 Y2를 표준 기저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 1이 되니까 요게 첫 번째 컬럼, 요게 두 번째 컬럼이 돼서 P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쪽 Q는 뭐예요? Q는 P 인버스죠? 그러니까 요 P의 인버스는 또 쉽게 구할 수 있죠.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프라임은 뭐예요? 어떻게 구해요? P 인버스 A, P 하면 되니까 A도 구했고 P도 구했으니까 바로 P, A, P 인버스를 곱해주면 되네요. 그럼 바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한쪽이 표준기저이니까 바로 구하는 게 A는 그냥 구하고 그다음 그게 요 코디네이트 벡터를 구하는 것도 그냥 따라 나오고 역행렬 구하는 건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관계식을 아니까 그냥 바로 A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이 표준기저이면 앞에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기저가 다른 것에서 다른 것으로 가는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도 구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이제 지속적으로 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부터 닮음을 정의합니다. 행렬 A, B 사이에 B equal P inverse AP를 만족하는 가역 행렬 P가 존재하면 우리는 이 두 행렬 A와 B는 닮음 행렬이라 그러고 이렇게 B와 A는 닮았다 이렇게 씁니다. Similarly. A와 B는 similar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A, B, P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A하고 B가 P를 이용하여 닮음 행렬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P 인버스 AP equal B인 걸 확인만 해주면 되죠. 뭐 그건 계산해주면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닮음인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닮음이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A, B, C에 대해서 A는 A와 닮음이고 자기는 자기 자신과 당연하죠. A에다가 양쪽에 아이덴티티 곱해주면 아이덴티티 인버스 곱하기 A 곱하기 아이덴티티는 A 자기 자신이 되죠. 또 B하고 A가 닮음이면 A하고 B도 닮음이다. 그렇죠? 그러면 P 인버스 A, P 이퀄 B였는데 거꾸로 P 인버스를 S라고 하면 S 인버스 B, S가 A가 되니까 그러니까 또 닮은 관계가 유지되죠. 또 B하고 A가 닮으면 A하고 C도 닮습니다. 그럼 B하고 A하고 닮음이고 A하고 C하고 닮으면 B하고 C하고도 닮습니다. 이것도 쉽게 보일 수 있죠. 박민군, 이거 증명해봐요, 한번. 증명해서 올리세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닮음이면 어떤 관계들이 나오냐면,
이 디터미넌트 오브 A하고 디터미넌트 B가 언제나 같아요. 트레이스 오브 A하고 트레이스 B가 언제나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P 인버스 AP가 대각선 행렬 B라면 디터미넌트가 대각선 행렬이면 어떻게 돼? 그냥 주대각선 성분만 곱하면 되죠? 그러면 디터미넌트를 이걸 구하기 위해서 n팩토리알게만큼 계산할 필요가 없죠. 또 트레이스, 고육 트레이스가 뭐냐면 주대각선 성분만 더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대각선 행렬이면은 뭐가 돼? 고육값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트레이스 오브 A는 그 행렬 A의 주대각선 성분을 다 더한 거죠. 근데 대각선 행렬의 주대각선 성분을 다 더한 건 뭘 더한 거야? 고육값을 다 더한 것이죠. 그게 언제나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궁무진한 응용성을 갖게 돼요. 자, A하고 B가 닮으면 A 이퀄 P 인버스 BP 또는 B 이퀄 A 인버스 Q 인버스 AP를 만족하는 가역행렬 P가 존재해요. 그러면 행렬식 정의에 의해서 디터미넌트 오브 A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건 이렇게 각각 풀어서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곱해줘도 똑같죠. 그런데 이게 상수니까 이 두 개를 바꿀 수 있죠. 이 순서를 바꿔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또 합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디터미넌트 오브 P 인버스 곱하기 P니까 아이덴티티의 디터미넌트니까 1이 되죠. 따라서 디터미넌트 오브 A하고 디터미넌트 B는 언제나 같죠. 또 트레이스 오브 A는 트레이스 오브 P 인버스 AP죠. 근데 우리가 트레이스 오브 AS하고 트레이스 오브 SA가 같다는 걸 배웠죠. 모든 행렬 A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P를 이렇게 P 인버스를 이쪽으로 옮겨줘도 똑같은 소리죠. 그러면 P하고 P 인버스가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트레이스 오브 B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스 오브 A하고 트레이스 B가 언제나 같아져요. 자, 이것들이 고육값하고 관계가 되면 이제 무궁무진한 응용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이용한다면 만약에 P 인버스 AP가 대각선 행렬 D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행렬 A를 다이아고널라이저블한 행렬 또는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하고 P 인버스 AP가 대각선 행렬이 되면 요 P를 A를 대각화하는 다이아고널라이징 하는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A에다가 P 인버스를 양쪽에 곱해주면 대각선 행렬이 되면 그럼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P가 존재하는 행렬을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A의 K승을 구한다 그러면 P 인버스의 K승을 구하는 거랑 같은 문제가 되죠. 이걸 쭉 풀어 봅시다. 그럼 P 인버스 P가 다 상쇄돼서 없어지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게 다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P의 D가 몇 개예요? K개인 파워 곱하기 P 인버스가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A의 K승을 구하는 것은 D의 K승을 구한 다음에 앞에 P, 뒤에 P 인버스만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잖아. 100년 후를 또는 1000년 후를 예측할 때 이 A를 갖고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D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실제로 이런 행렬들 A하고 P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P 인버스 AP가 대각선 행렬이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A가 행렬 A를 정의해 준 다음에 A가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나와요? true 하고 나오죠. 만약에 이게 엉뚱한 행렬, 뭐 다른 행렬이면 어떻게 되나? 1, 2니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true라고 나오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true가 true가 아닌 행렬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요렇게 0 요런 행렬을 한번 줘보자. 여기 자 요런 행렬을 한번 줘봅시다. 요거 대각화 가능한가? 한번 물어볼까? 아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렬을 주면 요 명령어로 그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대각행렬 D는 I 인버스 DI 이퀄 D이므로 언제나 대각화 가능해요. 대각선 행렬은 언제나 대각화 가능해요. 대각선 행렬은. A가 요 행렬은 대각화 가능하지 않다. 어떻게 증명하면 돼요? 여기 2차 행렬이니까. 아까 같이 명령어 써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요게 대각화하지 않은 걸 보여봅시다. 이게 만약에 대각화 가능하다면 2차 가역 행렬 P가 존재해서
P 인버스 AP가 대각선 행렬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2차 행렬, 이런 가역 행렬 P가 존재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P 인버스 AP가 어떤 대각선 행렬 D가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연립방 정식을 풀어봐요. 연립방 정식을 풀어보면은 어떻게 되냐. C가 0이 되어야만 돼요. C 곱하기 2가 0이 되어야만 돼. 근데 C는 0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면 2가 0이어야 돼. 그러면은 A에다 2를 곱해도 0이 돼야 되는데, 근데 C는 0이 아니야. 이게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행렬,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 P라는 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2차 행렬이니까 실제로 연립방 정식 풀어보면 이게 해가 존재하는 연립방 정식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두 행렬이 같아야 되는데 A는 C여야 되고 C는 0이어야 되고 DF도 0이어야 되는데 이게 0이면 C 또는 E가 0이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네 개 성분을 비교하면은 그냥 모순이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AD-BC는 0이 아니므로. 자, 그렇다면 대각화 가능하면 엄청 좋은 거죠. A의 K승을 D의 K승을 구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떤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냐? N차의 정사각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A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기만 하면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점이에요. 행렬 A가 N차 행렬이면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를 갖기만 하면 그건 무조건 대각화 가능해요. 무조건. 자, 그리고 더군다나 그 대각선 행렬에 주대각성 성분이 다 고유값들이 돼요. 그러니까 P 인버스 AP가 D가 되면 그 D는 무조건 다 행렬 A의 고유값들이 주대각성 성분이 돼요. 자, 그럴 조건이 뭐예요? 행렬 A의 고유 벡터가 몇 개? 1차 독립 고유 벡터가 N개가 정확히 있어요. 자,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임의로. 자,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사실은. 자, 먼저 A가 대각화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적당한 대각선 행렬 가역 행렬 P에 대해서 P 인버스 AP 이퀄 대각선 행렬 B가 되는 그런 P가 존재하죠. 그 P를 컬럼이 P1, P2, Pn이라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다 P를 양변에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AP 이퀄 BP가 되죠? 여기서. 그렇죠? 근데 그러면 AP의 첫 번째 컬럼은 요렇단 소리고 AP의 두 번째 컬럼은 요렇단 소리고 AP의 n번째 컬럼은 이렇단 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PA의 첫 번째 컬럼은 이렇고 여기서 B가 대각선 행렬이기 때문에 그래요. PB의 두 번째 컬럼은 이렇게 돼요. 요 P란 행렬에다 B는 그 성분이 대각선 성분이고 두 번째 컬럼을 구하려면 두 번째 요쪽 벡터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B2 곱하기 뭐가 필요한데. 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들 사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A 곱하기 어떤 벡터 이퀄 어떤 상수 곱하기 어떤 벡터죠. 이게 논제로 벡터이기만 하면 이게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 PI는 A의 아이겐 벡터가 되고 요 람다 I, 요 BI는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고유 밸류가 되잖아요. 고유값. 이게 다 고유값, 고유 벡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PI가 0만 아니면 돼요, 무조건. 그런데 B1 여기서 요 PI들이 다 모였어요. 1차 독립인 이게 가역 행렬했으니까 다 1차 독립이죠. 그러니까 이게 0벡터가 있을 수 없죠. 0벡터가 있을 수 없으니까 다 이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관계가 만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B1, B2, Bn이 다 A의 고유값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B가 바로 요걸 고유값으로 하는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고유값 된다 이렇고. 즉 P가 가역이므로 우리는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겐 벡터들이 다 뭐예요? 그 P 행렬의 컬럼 벡터들. 요 P 행렬의 컬럼 벡터들이 전부 다 행렬 A의 아이겐 벡터들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P 인버스 A, P가 D가 된다면 그 P라는 행렬, 가역 행렬의 컬럼들이 다 A의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들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만약 대각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N개 있다고 합시다. 그걸 P1, P2, Pn이라고 합시다.
대응하는 고유 벡터 람다 i들에 대해서. 그것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 n/n 행렬 P를 한번 만들어 줍시다. 그럼 요 컬럼 벡터들이 다 뭐예요? 1차 독립인 벡터들이죠? n/1, n/n. 그러니까 이게 가역 행렬이 되죠? n차 행렬인데 n개 1차 독립인 아이겐 컬럼 벡터를 갖고 있으니까 가역 행렬이죠. 넌싱귤라고. 그러니까 P 인버스가 존재하죠. 자, 어쨌든 AP, P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 AP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행렬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의 첫 번째 컬럼은 이렇게, 두 번째 컬럼은 이렇게, n번째 컬럼은 이렇게 표시되죠. 그러면 요게 바로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잡은 거였으니까 요건 람다1 P1, 요건 람다2 P2, 요건 람다n Pn으로 쓸 수 있죠. 요걸 다시 풀었으면 요런 행렬 곱하기 요런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행렬은 P였고 요 행렬은 D가 되죠. 근데 P가 요게 P의 컬럼 벡터들이 다 1차 독립이니까 P는 가역 행렬이죠. 그럼 P 인버스를 양변에 곱해주면 P 인버스 곱하기 A 곱하기 P는 D가 되고 이 D의 모양은 뭐예요? 대각선 행렬이죠. 따라서 A는 대각화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요 정리는 증명하라는 시험 문제가 기말고사에 나올 겁니다. 마크해 두세요. 증명하라는 이게 꼭 알아야 되는 증명 방법이고 또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행렬 A를 대각화하는 행렬 P는 어떻게 구할까? 자, 이제 임의로 행렬을 줬어. 그게 만약에 대각화 가능해. 그러면 대각화 가능하게 만드는 행렬 P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P를 어떻게 구해? 먼저 A가 N개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A의 1차 독립 고유 벡터들을 다 구해. 그것이 N개가 안 되면 그러면 대각화 가능하지 않은 거야. 안 구하면 돼. 대각화 불가능이야. 근데 A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구했더니 N개가 나왔다. 그러면 쉬워요. 요 N개 1차 독립인 벡터들을, 고유 벡터들을 열 벡터로 하는 행렬 P를 만들어. 그래서 P 인버스 AP를 구해. 그러면 요 고유 벡터에 대응하는 고유 값들이 주대각선 성분인 대각선 행렬이 그냥 턱 하고 튀어나와요. 오케이? 자. 예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합시다. 행렬 A의 고유 값이 람다1, 람다2가 E1이에요. 그리고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X1, X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P 어떻게 구해요? 1차 독립이잖아요, 두 개가. 1차 독립 두 벡터를 컬럼 벡터로 하는 2, 1, 3, 2 만들어요. 그래서 P 인버스 AP를 곱해봐요. 그럼 뭐가 나와? 뭐가 나와야 돼? 1차 독립의 아이겐 벡터니까 대각화 가능하지? 그걸로 만들어서 하면 대각선 행분이 성렬이 나와야 되지? 그 첫 번째 성분은 뭐가 돼야 돼? 요 첫 번째 고유 벡터에 대응하는 고유값 2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컬럼에 대응하는, 요 두 번째 요 고유 벡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1이 나와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 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실제로 좀 사이즈를 키워봅시다.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때 대각화 가능하면 대각화 하는 행렬 P를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고유값을,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해봅시다. 고유값이 1, 2, 2가 나왔어. 자, 그러면 디스팅트한 아이겐밸류가 두 개야. 그 각각에 대해서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야 돼. 그럼 1에 대응해서 고유 벡터가 이제 구해지겠죠. 람다 1 이퀄 1에 대해서 고유값 벡터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1과 이렇게. 중복도가 1, 하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 하나 나왔어. 이제 하나는 구했어. 나머지 두 개를 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아이겐밸류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1차 독립인 게 몇 개 나왔어? 두 개 나왔죠? 그러면 1하고 2, 두 개 합치면 뭐예요? 3이야. 몇 개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있어? 3개 있죠? 그러면 3차 행렬이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3개 있어. 그럼 뭐야? 대각화 가능이지. 즉, 고유 벡터가 하나, 둘, 3개가 있죠. 그럼 요 3개를 가지고 요 3개의 컬럼 벡터를 가지고 행렬을 만들면 P 행렬이 되죠? 그쵸? 그 P 행렬을 한번 디터미넌트로 구해볼까? 당연히 넌싱귤러 하죠.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들의 컬럼이니까. 그럼 P 인버스가 존재하죠? P 인버스를 그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P 인버스를 구해가지고 P 인버스에다가 A에다 P를 곱해주면 그럼 무조건 대각선 행렬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대각선 행렬의 주대각선 성분은 뭐가 돼야 돼? 처음 람다1, 1. 그 다음 람다2, 람다3는 람다2가 두 번 있는 거니까 2, 1, 2, 2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1, 2 나오잖아요. 딱.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행렬을 사이즈가 큰 것도 주면 여러분들이 그 행렬의 아이겐 벡터들 다 구해서 개수 씌워보면 1차 독립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1차 독립인 개수가 아이겐 벡터 개수가 n개면 그럼 그 다음 순서대로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손군? 아 신군. 자꾸 미안해. 자꾸 이름이 헷갈려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나 보다. 미안. 자, A가 이런 3차 행렬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특성 방정식을 구해봐요. 그럼. 자, 먼저. 이제 그럼 아이겐밸류부터 구해봅시다. 행렬 A의 아이겐밸류를 구해보면 이렇게 아이겐밸류가 2가 하나, 3가 2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아이겐밸류 2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보면은, 그래서 요 2가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보니까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이 2개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그러면 3차 행렬인데 1차 독립의 아이겐 벡터 2개밖에 없어. 그럼 대각 가능하지 않은 거야. 끝!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고유 벡터들에 대한 성질을 좀 더 알고 싶은데, 만약에 요 x1, x2, xk가 행렬 A의 서로 다른 고유 값, 람다1, 람다2, 람다k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단, 요 k, 람다1, 람다2, 요 k개의 벡터가, k의 디스팅트한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고 한다면 요 고유 벡터들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무조건 1차 독립이에요. 다른 아이겐밸류에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디스팅트하면 그에 대응한 아이겐 벡터는 서로 다 1차 독립이야. 일단. 그러면 아이겐밸류가 다른 게 7K개 있으면 적어도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를 7K개는 확보하는 거야. 근데 그 n-k개를 이제 더 찾아낼 수 있냐 없냐 중근으로부터 이제 그게 문제지. 디스팅트한 것만큼은 무조건 보장된 거야. 그건 나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만 문제예요. 요거 증명도 굉장히 간단해요. 1차 독립. 정의 그대로 가면 돼요. 정의대로.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자, 더 중요한 건 n차의 정사각 행렬 n개가 n개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지면 a는 대각 가능하다. 그렇죠. n개 아이겐밸류가 다 달라. n차 행렬에서.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적어도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니까 대각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아이겐밸류가 서로 디스팅트하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더 계산할 것도 없어. 그냥 대각가 가능해. 그러니까 어떤 행렬을 주고 이 행렬이 대각가 가능한지를 보여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쉬운 행렬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삼각행렬 같은 걸 줬다 그러면 행렬 큰 걸 하더라도 미련하게 그걸 갖고는 실제로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아이겐 벡터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척 보고 이런 정리를 이용해서 답을 바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TF 문제 같은 데서는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 자, 증명은 간단한 앞에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행렬이 주어졌어요. 여기서 2개의 서로 다른 이 아이겐밸류 이 행렬은 아까 봤듯이 2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짐으로 그러므로 자연히 대각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더 복잡하게 가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새로운 정의가 있는데 이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 여러분들이 행렬 A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대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아이겐밸류, 람다 마이너스 어떤 숫자가, 이게 중근이, 이게 이제 중근이, 람다1, 람다2, 람다k가 이제 디스팅트한 아이겐밸류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각각 중근이 몇 개 있냐는 것이 이게 되죠. 이게 n차의 특성 방정식이니까, 요 m1, m2, mk를 다 합치면 몇 개가 돼야 돼요. n차 다항식이니까 n이 돼야 되죠. 더하면. 자, 이때, 요 각각의 mi를 요 람다 i의 대수적 중복도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중근이라 그랬죠. 중근, 3중근, 4중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써왔던 의미를 이제 앞으로는 그냥 중근이 아니라 대수적 중복도가 몇인 중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수학적으로 정확해요. 대수적 중복도가 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고유값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의 수. 자, 그리고 요 람다 i에 대응하는 요 람다 i가 있잖아. 그럼 그걸 갖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그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가 나오죠. 그게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들의 개수들 몇 개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잖아. 즉 1차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들의 개수. 그게 바로 우리가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었죠. 그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우리가 기하적 중복도, 람다 i의 기하적 중복도라 그래요. 대수적 중복도하고 구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오중근인데 1차 독립인 벡터를 구해보니까 3개밖에 없다. 프리 베리어블이 3개밖에 없다.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3이다. 그러면 그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대수적 중복도는 5인데 기하적 중복도는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하적 중복도는 이 대수적 중복도보다 클 수가 없어요. 중근이 5개인데 1차 독립인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 10개 나오고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자, 여기서 그래서 A가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대수적 중복도가 이 n개의 1차 독립의 아이겐 벡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대수적 중복도를 다 합치면 n이죠. 근데 기하적 중복도를 다 합친 게 n이라는 소리는 1차 독립의 아이겐 벡터가 몇 개라는 소리예요? n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소리죠. 즉, 그 말을 다시 쓰면 필요 충분할 조건,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한 조건은 각 고유값의 기하적 중복도를 다 합치면 그것이 n이 되는 바로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 if and only if 대각화 가능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의 차이는 대수적 중복도는 그러니까 기하적 중복도는 대수적 중복도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수적 중근이 5이다 그러면 중근이 5중근이다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의 아이겐 벡터는 5개 이상은 찾을 수가 없어요. 증명은 스킵할게요. 자, 다음 정리가 n차의 정사각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행렬 A의 모든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가 같다는 것이다. 이 조건이 바로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요. 즉, 이 같은 말이에요. 그 n개의 1차 독립의 아이겐 벡터가 필요하죠. 그러면 각각의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가 기하적 중복도하고 다 같으면 합치면 n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수적 중복도의 합이 n이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고유값의 기하적 중복도가 대수적 중복도가 같으면 그것들을 합친 게 n이 되니까 그러니까 행렬은 대각화 가능하다. 그런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이제 마지막 예제로 이 절을 마무리합시다. 행렬 A의 고유값이 2, 3이다. P가 다음과 같다. 그러면 P 인버스 AP는 D가 되고 고유값이 순서대로 2, 2, 3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면 A의 5승을 구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D의 5승 금방 구할 수 있죠. 거기다가 P하고 P 인버스 곱해주면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어떤 복잡한 행렬이라도 대각화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의 파워를 계산하는 게 아무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마코프 프로세스 같이 이 상황의 변화를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으로부터 모델을 만들면 그 다음 내년, 후년, 10년 후, 100년 후에 어떤 모양으로 변해가는지를 예측하는데 계산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자, 이상 8장 2절 닮음 행렬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